다음 소식입니다. 박봄 씨의 암페타민 밀수입 혐의에 대해 검찰이 입건 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이 4년 만에 알려졌습니다. 봐주기식 수사, 다이어트 과자로 위장했다는 등의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태는 제2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안지선 기자. 네,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나와 있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사건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일 블로그를 통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보도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태죠. 네, 여러 논란의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지난 1일 박봄 씨가 남모를 병을 앓고 있어서 미국에서부터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복용했던 약을 국내에선 금지 약물인 줄 모르고 들여와서 문제가 됐고, 미국 측의 이 진료 기록과 처방전을 증거로 인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된 일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박봄 씨가 다이어트 과자로 속여서 들어왔다고 하는 주장하는 추가 보도가 이어지면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2010년 이 암페타민 밀반입 당시 포장 박스에 젤리류로 써놔서 과자로 위장을 했고, 소포를 처음 배달받았던 박봄 씨의 이 외할머니 역시 젤리 형태의 과자로 다이어트용으로 인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봄 씨가 암페타민이 국내에선 불법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거짓 해명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박봄 씨의 나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양 대표가 이 박봄 씨가 미국에서 축구 선수 시절 친구의 사고를 목격한 후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줄곧 치료를 받아왔다고 해명한 것에서 촉발이 됐는데요. 네티즌들이 축구 선수 시절 박봄 씨의 활약상을 담은 1998년에 현지 언론의 기사를 굉장히 발빠르게 찾아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1998년 박봄 씨가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박봄 씨의 나이 당시 17이라고 해도 현재 34이 아니냐며 나이를 속였다고 식별합니다. 박봄 씨 알려진 나이는 1984년생으로 올해 31살로 알려져 있고, 이런 가운데 한 포털 사이트에서 갑자기 박봄 씨의 나이가 삭제돼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런데요. 우울증에 암페타민을 처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죠? 네, 국내 의료계에선 미국이라 하더라도 우울증 치료제에 암페타민이 처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암페타민이 매우 강력한 이 중추신경 흥분제로 마약 필로폰으로 간주된 이 메스암페타민의 주성분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엔 기관지 천식, 비만증, 우울증, 간질, 수면 발작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을 해왔지만 만성적으로 남용할 경우에 오히려 정신분열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서 위험한 약입니다.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문의한 바로도 그런 연유로 국내에서는 한 번도 합법적 복용이 허용된 적이 없는 마약류인데요. 국내 의료계에 따르면 암페타민이 미국에선 의사 처방을 받아서 복용이 가능한 약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우울증 치료제로는 쓰이지 않고 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죠. ADHD 소아들한테 처방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정신병력까지 밝혀야 하는 현실이 조금 가혹하긴 하지만 박봄 씨가 이 우울증이 아닌 다른 정신질환을 앓은 것인지 다이어트 약으로 이것이 쓰인 것인지 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 또한 명확하게 밝히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사건 4년이 지나서야 알려지게 됐습니다. 박봄 씨가 당시에 입건 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정식 재판을 해부되는 것이 통례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기 때문에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표창원 이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속지주의, 속인주의 원칙을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치료 목적이라고 하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 사안이면 처벌 대상이라는 건데요. 박봄 씨의 경우 입건 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이 발휘됐고 이건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라고까지 검찰을 겨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트웬티원이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2010년 9월부터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한 사실과 이 빅뱅 등 YG 소속 가수들이 연이어 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나선 것에 대해서 이 의구심을 키웠는데요.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아이돌 스타인 만큼 위법 소지가 의심이 될 경우에 그에 대한 처벌이나 반성 과정이 더 투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재수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또 앞으로 박범 씨 행보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네, 일각에서는 몰랐던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면서 재수사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 이미 검찰이 이건 유예로 4년 전에 결정한 일이라서 재수사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희박해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일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며 이미지 대중화에 나선 박범 씨의 이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SBS 룸메이트 제작진이 박범 씨의 거취에 대해서 이 대책회의에 나선 것을 알려줬지만 사건이 알려진 지 5일째에도 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여러 눈치 보기에 나섰고요. 그러던 사이에 녹화일이 다음 주 11일로 결정이 되면서 박범 씨 합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털어놓는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터라 출연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개인 활동과는 별개로 또 2NE1 활동은 당장 오는 5일과 6일에 일본에서 월드 투어가 잡혀있는 상태라 취소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공연은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의 그 누구보다도 박범 씨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일반인들보다도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약하다고 밝힌 박범 씨에게 이번 논란이 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박범 씨 건강에 대한 팬들의 우려도 높은 상태입니다. 더 악화되는 여론은 이쯤에서 멈추고 박범 씨가 건강하게 재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YG의 솔직한 행명과 이 굉장히 진심을 담은 사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Y스타 안희선입니다.